안녕하세요. 어우, 날씨가 벌써부터 그냥 푹푹 지네요. 네, 그러게요. 여름이 확 온 것 같아요. 이럴 때 진짜 에어컨 없이는 너무 힘들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에어컨 전기료 걱정 좀 덜고 시원하게 쓸 방법 한번 깊이 얘기 나눠보려고요. 아, 네네. 그거 흥미로운 주제죠. 뭐 잠깐 마트 가거나 할 때는 에어컨을 켜두는 게 오히려 낫다.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저는 당연히 끄는 게 전략이지 이랬거든요. 이게 진짜 맞는 말인가요? 네,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좀 파헤쳐볼 지점입니다. 많은 분들이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죠. 보내주신 영상 자료가 에어컨 제조사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건데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네, 특정 조건에서는 켜두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. 특정 조건이요? 네, 핵심은 그 에어컨의 작동 방식, 특히 인버터 방식 에어컨의 원리에 있어요. 아, 인버터 방식.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. 그게 정확히 뭐고? 왜 켜두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건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저는 그냥 계속 켜두면 전기만 더 먹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. 네, 좋은 질문입니다. 그러니까 2011년 이후에 주로 생산된 에어컨들이 이제 인버터 방식인데요. 얘네는 우리가 설정한 온도 있잖아요. 거기까지 실내 온도를 확 빠르게 낮추려고 처음에는 전력을 아주 많이 써요. 힘을 빡 주는 거죠. 아, 처음에요? 네. 그런데 일단 그 목표 온도에 딱 도달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적은 전력만 쓰면서 그 온도를 쭉 유지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요. 뭐랄까, 자동차가 처음 출발할 때 엑셀 세게 밟고 그 다음에 살살 밟으면서 속도 유지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아하, 자동차 비유하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. 그죠? 계속 세게 밟는 게 아니니까. 그렇죠. 실험 데이터 봐도 처음 온도 낮출 때 전력 소모 그래프가 확 치솟았다가 목표 온도 도달하면 아주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쭉 안정되는 걸 볼 수 있어요. 근데 이걸 껐다 켰다 반복하면 이 치솟는 구간을 계속 만드는 거잖아요. 아, 네네. 그럼 비효율적이겠네요, 진짜로. 맞습니다. 그럼 모든 에어컨이 다 이런가요? 저희 집 에어컨은 언제 샀더라? 좀 된 거 같기도 한데. 아, 그 점.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. 지금 말씀드린 건 인버터 에어컨의 특징이고요. 혹시 에어컨이 2009년 이전 모델이거나 좀 오래된 정속형 에어컨이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. 정속형이요? 그건 어떻게 다른데요? 정속형은 그냥 설정 온도 되면 딱 멈췄다가 더워지면 다시 최대 출력으로 윙 돌고 이걸 반복해요. 켜져 있는 동안은 거의 일정한 세기로 도는 거죠. 그래서 얘는 사용 시간에 거의 비례해서 전기를 써요. 그러니까 정속형은 잠깐이라도 밖에 나갈 땐 무조건 끄는 게 이득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저희 집 에어컨부터 확인해 봐야겠네요, 진짜. 모델명이랑 제조 연도 같은 거. 네,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라벨 같은 데 보면 정보가 있을 거예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다시 그 인버터 에어컨. 만약 우리 집 에어컨이 다행히 인버터 방식이라면 어느 정도나 켜둬도 괜찮다는 걸까요? 하루 종일 틀어놓을 순 없을 거고. 그렇죠. 자료를 보면 보통 30평대 4인 가족 기준으로요.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 있잖아요. 낮 시간. 그때 한 8시간 정도. 8시간이요? 꽤 기네요. 네, 그 정도는 계속 켜두는 것이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전기료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. 이렇게 나와요. 물론 설정 온도는 한 26도 정도로 맞추는 걸 권장하고요. 당연히 집의 단열 상태나 뭐 창문 크기 이런 거에 따라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. 8시간 동안 26도로.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오래 큐면 전기요금, 특히 여름엔 그 누진제 있잖아요. 그거 무서운데. 아, 맞아요. 누진제 걱정되시죠? 근데 다행히 정부에서 여름철, 그러니까 7월, 8월에는 누진제 부담을 조금 완화해 줍니다. 아, 진짜요? 어떻게 완화되나요? 그 가장 높은 요금이 적용되는 구간 있잖아요. 그 시작 기준을 월 450kW시 초과 사용 시로 좀 높여줘요. 원래보다 기준이 올라가는 거죠. 보통 봄가을에 4인 가족이 한 뭐 300kW시 내외로 쓴다고 보면요. 아까 말씀드린 26도로 8시간씩 매일 추가로 쓴다고 해도 대략 한 100kW 정도 더 쓰는 거거든요. 네네. 그러면 최고 요금 구간까지는 안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영상 분석에서도 월 한 2만 원 정도 추가 비용으로 훨씬 시원하게 보낼 수 있다. 이런 개선이 나오더라고요. 오호, 여름엔 누진제 구간이 좀 다르구나. 이것도 진짜 중요한 정보네요. 몰랐어요. 네, 이것도 고려해 볼 만하죠. 그럼 마지막으로 그 설정 온도 자체도 중요하겠죠? 26도 말씀하셨는데 막 22도, 23도 이렇게 낮추면 아, 그렇죠. 엄청 중요합니다. 26도 설정이랑 24도 설정. 딱
딱 2도 차인데도 전력 소모량이 거의 30% 가까이 늘어난대요. 헉, 30%나요? 네, 생각보다 차이가 크죠. 사실 26도도 충분히 시원하고요. 자료에서는 뭐 습도만 잘 조절되면 28도로 해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. 너무 낮은 온도로 막 춥게 지내려는 습관만 버려도 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와, 오늘 진짜 에어컨 관련해서 잘못 알고 있던 것도 많고 유용한 정보 진짜 많이 얻어가네요.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? 제일 먼저 우리 집 에어컨이 2011년 이후 모델, 그러니까 인버터 방식인지 확인하는 게 첫 번째. 네, 맞습니다.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. 그리고 맞다면 한낮에 너무 더울 때는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는 한 26도 정도로 맞춰서 8시간 정도 쭉 켜두는 게 전기료 조략에 더 유리할 수 있다. 네, 그렇죠. 가장 더운 그간대예요. 하지만 구형, 정속형 에어컨은 예외니까 걔는 꼭 나가실 때 꺼야 한다. 이거죠? 정확합니다. 정석형은 무조건 끄는 게 낫습니다. 보내주신 영상 자료 덕분에 이런 오해들을 풀고 구체적인 팁까지 얻을 수 있었네요. 여름철 누진제 완화되는 것까지 생각하면 생각보다 좀 더 현명하게 에어컨을 쓸 방법이 있는 거죠. 네, 정말 다행이에요. 근데 문득 궁금해지네요. 이렇게 에어컨처럼 처음 작동할 때랑 유지할 때 에너지 효율이 다른 경우가 혹시 우리 주변에 또 있을까요? 글쎄요.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데요. 다른 가전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의 다른 에너지 소비 습관 같은 거요. 그런 데서도 비슷한 원리를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주변을 둘러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오, 좋은 생각인데요.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주제네요. 다음번에 기회 되면 그런 얘기도 나눠보면 좋겠어요. 네, 좋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